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미 침체, AI 거품, 이 엔캐리, 아시아 증시 도미노 붕괴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어제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블랙 먼데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죠. 왜?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하루에 235조가 증발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35조가 증발했다라는 겁니다. 더 커진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상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영차 끌어올린 거 어제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중요한 건 공포입니다. 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공포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미국 장, 다우지수, S&P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땠는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 다우지수, S&P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 네, 10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고요. S&P 지수도 16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다. 이는 2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 먼데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블랙 먼데이였던 어제 국회는 어땠는가?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거부권 건의.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거 거부권 건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된 야당의 단독 강행 그리고 여당의 거부권 건의 상황이 어제도 또 한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28년 만에 포효. 네, 포효한 사람 누군지 같이 볼까요? 안세영 선수입니다. 어제 배드민턴, 네, 우리 여자 단식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파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려 28년 만. 남녀 이 복식 전체, 이 배드민턴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따져도 16년 만이라고 해요. 16년 만의 금, 여자 단식으로는 28년 만에 포효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금을 따고 안세영 선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배드민턴 금 안세영, 대표팀 아니란 부상 대처에 실망. 네. 금을 따고 굉장히 기분 좋았을 그 시점에 한 얘기가 대표팀이 안일하게 부상에 대처해서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불법 투약에 유통까지. 네, 이른바 명문대라고 꼽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알고 보니까 동아리를 한다 그랬는데 마약 동아리였더라라는 겁니다. 불법 투약도 하고요. 심지어 웃돈 붙여서 유통도 했다라는 건데 이 과정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얘기도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여기가 지금 이 돈이동의 쪽방촌 골목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이 참 너무 더운데 에어컨 틀 수도 없는 쪽방촌은 지금 이게 하얗게 이 분사되는 물 보이시나요? 네, 쿨링 포그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안개처럼 물을 좀 분사해서 그나마 좀 열기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이런 쿨링 포그가 있는 건데 집에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좀 쿨링 포그를 맞으면서 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에어컨 없는 상황에서 이 살인 폭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의 이 더위를 버티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거죠. 너무 힘겨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폭염이 언제까지 가냐? 광복절까지는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일이 입추입니다만 입추란 말이 무색하게 이 살인 폭염은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더위에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 E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비타민 E 준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 다만 알약이 좀 커요. 잘 작심하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목 99% 하락, 시총 192조가 증발됐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까 일면에서 얘기를 했죠. 네, 어제 블랙 먼데이였던 어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지금 시총 192조가 증발했다. 올해 상승분이 다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다시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영차 끌어올린 상승분 다 날아가고 다시 최저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 조치에도 하락세였다. 어제 서킷 브레이크 조치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앞서서 사이드카도 있었습니다. 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무슨 얘기야 싶으실 텐데 이걸 좀 볼까요? 사이드카. 주식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변하면 이게 너무 급변하게 되면 현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매매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5분 동안 중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분간 매매를 중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속 자동차를 단속하는 경찰 사이드카에서 나온 말이다. 5분 동안 중단하세요. 사이드카 올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서킷 브레이커도 있죠. 어제 사이드카를 먼저 발동을 했는데 이걸로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발동된 게 서킷 브레이커다. 서킷 브레이커는 뭐냐? 주가 급등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를 하는데 이거는 20분 동안 정지를 합니다. 20분 동안. 물론 이 경우는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이 된다는 이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 20분 동안 중단을 시킨다. 이 이 전류를 차단하는 두꺼비집을 차단하는 데서 서킷 브레이커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과속하지 말고 사이드카 사이드카만 이 얘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 아예 전류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더 강한 조치로 20분 동안 중단시키는 게 서킷 브레이커죠. 근데 이 조치가 다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대의 폭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엔화, 미고용, 빅테크, 중동전운 등등등의 대형 추락제에 고꾸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한 번에 갑자기 0.25%를 올렸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리다 보니까 계속 엔저였는데 금리 올리는 거야. 그러면 엔저라서 엔화 갔다가 딴 데 투자했었던 사람이고 다시 청산을 하게 되면 막 밀려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생긴 거죠. 엔캐리 자금 청산 가능성에 불안 심리가 자극됐다. 더불어 미국이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4.3%로 쭉 올라갔다라는 거죠. 침체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거. 더불어서 전날에 있었던 빅테크 쇼크, 네. AI 관련해서 이거 좀 상당히 좀 주가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 꺼졌다는 겁니다. 낮은 실적 발표, 더불어서 버핏도 애플을 굉장히 많이 매각하고 현금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더불어서 지금 중동 지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이 전면전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결국은 줄악재로 시너지 효과가 나은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인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수출이 떠받친 한국 성장률, 미국의 아래 공포 직격탄 우려. 우리나라는 수출로 떠받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외부에서 사줘야 되는데 밖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면 물건을 사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관건은 그럼 대체 이 침체가 언제 끝나냐겠죠. 아까 조선일보 다시 한번 좀 보죠. 조선일보. 네, 보겠습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그때 다시 회복하는데 3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회복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대체 이번엔 얼마나 걸릴 것이냐. 서재현 대변인님. 또 증권사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펀드 매니저 하셨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침체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왔다면 얼마나 장기화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회복에 걸린 시간은 사실 알 수는 없지만요. 네. 과거에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게 세계 증시는 한 2년 동안 뭐 미국은 20%, 일본은 50% 올랐지만 네.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국내적으로 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V자 반등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 당시에서도 신뢰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없애면 괜찮은데 지금 금융당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냥 24시간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예전에는 20%인데 지금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정부에서 대통령도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국민기금 운용에서는 낮추겠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같이 컨티전시 플랜을 바로 가동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기관 수급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과도하게 낙폭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안정화 시킨다면 저는 빠르게 반등도 할 수 있긴 한데요. 세계적으로 워낙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분이 조금 우려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는 물론이고 투자 안 한 사람들도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세계적인 경제 침체면 여파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입장에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안이라는 건데 문제는 세계 침체가 이래도 이 정부가 좀 잘 대응을 하면 여파는 좀 작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모니터한다라고 하지만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기재부 한은 등 경제수장들 오늘 긴급 회의를 합니다. 이른바 F4라고 얘기를 하죠. 네, 파이낸스 4. 이 네 명이 만나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장 시작 전에 오늘 장 시작이 9시에 해야죠. 9시 전에 지금 만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장 시작 전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F4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시장 안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네. 오늘 오전 9시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할지 뭔가 방향이 정해질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이 알약이 오늘 좀 컸습니다. 꿀꺽 생기시길 바라고요.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네,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